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랄 것은 어느 분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다소 거칠고 빠르지만 공감하는 능력으로 우리 같이 보면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32쪽 무조건적 자유와 행복을 얻는 법, 몸의 건강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건강을 예로 들어서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할 때 좋은 점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그냥 건강한 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건강하지 않은 것을 부자유 혹은 불행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물론 건강하지 않을 때 오는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 나름대로 찾는 방법은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즐기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 좋은 점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다음 6가지 좋은 점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훈련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인과의 법칙을 말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 시각으로 보면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온 거예요. 따라서 건강하지 않을 때,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이다.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건강이라는 현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건강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다른 현상을 볼 때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몸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여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연 체면을 할 때 쓰는 슈피겔이라는 사람이 만든 체면 유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애완동물과 같다. 애완동물은 주인이 주는 건 뭐라도 먹는다. 그처럼 우리 몸도 뭐라도 주면 먹는다. 이제부터 몸을 아끼자. 몸에 나쁜 것은 주지 말자. 나쁜 것은 담배다. 라고 말입니다. 몸은 내가 준 대로 받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복통이 오고 찬바람을 잘못 쐬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그런 겁니다.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아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잘못을 계속하면 곤란하다는 신호이자 그것을 고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에 따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세밀히 관찰하고 그것을 찾아내 잘 고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평소 굉장히 정력적으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타고난 몸이 워낙 튼튼하니까 잘못 저질러도 몸이 아프지 않다가 그것이 계속 쌓여 쾅 터지는 거지요. 어쩌면 조금씩 자주 아픈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휴식과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게 되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개 병은 무리해서 일하고 활동하다가 오고는 합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아픈 일을 계기로 잠시 쉬며 자기를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지요. 이를 계기로 삶의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해 불교의 무아를 깨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몸이 우리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는 마음이 우리 말을 잘 듣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적어도
마음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마음이 내 거 아닌 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지고 불안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한 환자들은 늘 하기 때문입니다.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지고 불안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불안한 생각을 드는 경험을 환자들은 늘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몸은 아플 때뿐 아니라 건강할 때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인과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과거와 현재 조건들이 계속 몸을 이끌고 갑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사실이 잘 보입니다. 그걸 깨닫고 건강할 때도 이 알을 항상 유지하면 무아를 확실히 체득한 것입니다. 몸의 고통은 진리를 보게끔 하는 기회입니다. 아플 때 그걸 열심히 찾으세요. 다섯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몸이 아파서 평소 쉽게 하던 것들도 힘겹게 겨우겨우 하게 되거나 아예 할 엄두도 못 내게 되면 몸이 움직이는 것 자체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냥 걷는 일, 그냥 먹는 일, 그냥 잠자는 일도 사실 기적입니다.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고 그러면 나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화장실 걱정 없이 그냥 다니는 것만도 굉장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뿐 아니라 몸이 아프지 않을 때도 이 사실을 늘 알고 있다면 그에게는 어느 정도 실제를 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하면서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진실로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몸의 기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불만족한 상태로 지내곤 합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만족이란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실제를 정확히 볼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수행자의 덕목으로 만족을 꼽을 정도입니다. 여섯째는 삶의 유한성, 즉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아플 때 비로소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 찾아오듯 원하지 않는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아프면 아프지 않을 때 가졌던 욕심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럴 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자각이 들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쓰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6가지 좋은 점을 찾았습니다만 사람마다 찾을 수 있는 건 다릅니다. 아플 때의 좋은 점을 자기 나름으로 찾아서 아플 때는 그걸 누리고 건강할 때는 또 건강하게 활동한다면 몸의 건강과 관련한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여 삶 속에서 이 삶을 충분히 실현하며 산다면 남들에게도 비슷한 맥락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조건적 자유와 행복을 얻는 법,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돈도 건강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잘 이용해서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게 하면 되고, 돈이 적을 때는 그럴 때의 좋은 점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돈 한 푼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게 불교적으로 제대로 된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돈이 적을 때의 좋은 점을 저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2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남에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보면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남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았으며
그만큼 자기 시간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므로 언제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보면 많은 이들의 경우가 이에 잘 들어맞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이고 시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얼른 지나가지 않아 권태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하니까요. 환자 가운데 시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시간 부자입니다. 재벌급이에요. 반대로 나는 시간 가난뱅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살 수 있는 길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가 오면 좋다. 환자를 도와주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환자가 오지 않으면 그것도 좋다. 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병원문을 닫을 정도만 아니면 된다. 라고요. 아무튼 돈이 적으면 대체로 시간이 많으니 시간 활용법을 찾아 그 시간을 잘 쓰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다면 그 시간을 늘려도 좋고 지혜로워지고 싶다면 독서와 사색과 명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몸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매일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되고 돈을 벌고 싶다면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하면 됩니다. 둘째는 돈이 많을 때 잃는 것을 돈이 적으면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을 때 우리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아 풍족해지면 살면서 재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먹었던 자장면 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엄청 맛있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적으니 먹는 게 요즘처럼 풍족하지도 다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뭘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늘 맛있는 걸 찾아다니지만 예전만큼 맛있게 먹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나가는 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제도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돈이 모자라서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이 무역을 해서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저는 그 사람 가방 안에 들어가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새도 돈이 없어 해외여행을 못 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물론 주머니 사정에 따라 여행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는 시대이다 보니 갔다가 만족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자주 가면 별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돈이 적을 때의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이 좋을지는 다르겠지만 그걸 찾아서 잘 활용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좋은데 저것은 좋지 않다.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을 찾는 마음가짐이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불편한 점들을 관점의 전환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그 점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